안녕하세요. AI 데이터로 소중한 자산을 설계하고 학군 인사이트로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공인중개사 중개동 학군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파트 리모델링 2 예산 리모델링의 시작 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비용 계획과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아파트 리모델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집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예산은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대략적인 견적을 검색해 보지만 막상 실제 견적서를 받아보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공사 범위, 자재, 업체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결국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가 리모델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는 방법과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놓치면 공사 도중 예산이 모자라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지출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큰 그림을 알아볼 텐데요. 전체 리모델링 vs 부분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리모델링.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라면 바닥, 벽, 천장, 주방, 욕실까지 한 번에 선보는 전체 리모델링을 고려하게 됩니다. 장점은 집 전체의 통일감, 구조 개선, 오랫동안 불편했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요. 단점이라면 공사 기간이 길고 예산 부담이 크며 임시 거주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분 리모델링은요, 불편한 공간만 먼저 고치는 방식입니다. 주방, 욕실, 바닥, 조명 등 생활 만족도가 큰 곳부터 개선을 하는 것이죠. 예산을 나누어서 사용하니 부담이 덜하고 단계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과 벽입니다. 강마루, 강화마루, 원목, 타일 등 선택폭이 넓습니다. 벽은 도배가 대중적이지만 최근에는 페인트나 친환경 마감재도 많이 씁니다. 바닥과 벽만 교체해도 집 분위기가 70% 이상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주방입니다. 싱크대 교체, 상하부장 교체, 아일랜드 설치 등 항목이 다양합니다. 주방은 가족의 중심 공간이라서 예산 비중이 큽니다. 배관, 전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욕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일 교체, 위생기구 교체, 방수공사, 환기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공사 만족도가 크고 자산가치 상승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조명과 전기입니다. 거실, 주방, 침실 등 공간별 조명 설계가 필요합니다. 매립형 간접 조명은 전기 공사가 추가되므로 예산 반영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가구와 수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붙박이장 맞춤 가구는 생활 동선을 개선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옵션으로 두고 추후 교체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산 계획 이렇게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우선순위 정하기. 무조건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곰팡이가 심한 욕실은 미루면 결국 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면 벽지는 언제든 교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견적 비교하기입니다.
시공업체 두세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같은 자재라도 업체마다 인건비, 자재 단가, 하자 보수 조건이 다릅니다. 꼭 계약서에 자재 브랜드, 규격을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 확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를 대비해 총 예산의 10에서 15%는 여유 자금으로 잡으세요. 공사 중 벽, 내부 배관, 전기 배선 문제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 리모델링의 예입니다. 노원구의 한 84제곱미터 아파트는 부분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구조에서 아일랜드형으로 변경하고 욕실은 샤워 부스와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했습니다. 거실은 벽 페인트 교체와 조명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총 공사 기간은 3주, 예산은 전체 리모델링보다 40% 절감됐습니다. 가족은 큰돈 들이지 않고도 집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며 만족해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예산관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을 줄이세요. 잡지 속 고급 자재는 예쁘지만 관리와 유지가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패키지 활용을 하세요. 일부 업체는 주방, 욕실 패키지로 진행 시 단가를 낮춰줍니다. 세 번째,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올해는 욕실, 내년은 주방처럼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DIY 소품을 활용하세요. 가구 손잡이, 조명 커버 같은 작은 교체만으로도 분위기 반전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을 줄이는 똑똑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고 거래 활용 방안입니다. 아직 쓸만한 가전이나 가구는 중고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매 후 예산에 보태세요. 두 번째, 입주민 공동 계약을 하세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세대가 같은 업체와 계약하면 단가 협상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시공시기 선택입니다. 여름 장마철이나 연말 성수기를 피해야 하면 공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후 관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 후 하자 보수까지 포함된 계약인지 꼭 확인하세요. 나중에 따로 비용이 들어가면 예산이 더 커집니다. 이런 작은 전략들이 모이면 같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결국 예산 관리가 핵심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불편한 부분부터 해결하고 예비비를 반드시 확보하면 리모델링은 돈 새는 구멍이 아니라 나의 삶과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투자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 집에 맞는 리모델링 콘셉트 고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정보가 큰 선택을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중계동 학군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